어른들을 위한 잔혹 동화. 이런 에로스를 아프로디테와 사랑하게 만든 푸시케 이야기.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에로스와 푸시케의 이야기를 잘 모르시는 분은 모녀들 사랑은 믿는다는 것, 에로스와 푸시케 편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어떤 나라 임금님에게 공주 셋이 있었는데 셋 다 대단한 미인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막내 공주인 푸시케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도 모색할 만큼 아름다웠답니다. 사람들이 궁전에 몰려가 푸시케의 아름다움을 칭송하느라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은 파리만 날리고 있었죠. 인간들의 무지막지한 모욕에 화가 난 아프로디테는 감히 인간 주제의 신을 능가할 정도로 아름다운 푸시케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주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아들 에로스에게 사랑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화살을 푸시케에게 쏘아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하라고 시켰고, 에로스는 신나서 재빨리 푸시케가 있는 곳으로 갔죠. 그러나 에로스는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는 어머니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보다 훨씬 아름다운 아가씨를 보고 놀라 사랑의 화살에 자신의 가슴이 찔리고 말았어요. 가슴에서부터 사랑의 독이 온 몸에 퍼져 에로스는 푸시케를 열렬히 사랑하게 되었는데 이제까지 사람이나 신들에게 화살을 쏘아만 온 에로스는 정작 사랑이 무엇인지도 몰랐었죠. 근데 막상 자신이 사랑의 포로가 되자 감미로운 가슴앓이, 북드러움과 기쁨, 불안과 희망이 하나가 되어 몸둘 바를 모르게 되어버렸어요. 자신이 과연 신 중에 하나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는데 무엇보다 어머니 아프로디테에게 일을 실패했다고 꾸지람을 듣는 것이 두려워 그대로 모습을 감추고 말았답니다. 한편 아프로디테는 그 얄미운 소녀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랑에 빠졌을까 즐겁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푸시케는 전혀 사랑을 하는 기색도 없었고 남자들은 변함없이 푸시케를 칭송하고 있었어요. 아프로디테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아들내미 에로스는 깜깜무소식이라서 발만 동동거렸고 그렇게 푸시케는 위기를 무사히 넘기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어찌된 셈인지 절세미녀인 푸시케와 결혼하려는 남자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에로스가 남자들이 푸시케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농간을 부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는 동안의 첫째, 둘째 공주는 이웃나라 왕자에게 시집을 튼난 푸시케만 혼담이 없자 왕과 왕비는 걱정이 되어 아폴론 신전에서 신의 계시를 들어보게 된답니다. 당시 신의 계시는 무서운 것이었는데 계시에 의하면 푸시케에게 상복을 입혀 푸른 수염의 괴물에게 시집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그것은 아폴론에게 부탁을 한 에로스의 지시였는데 푸시케는 신의 계시를 전해 듣고 슬픔에 잠겨있는 부모를 위로하고 기꺼이 운명에 따르겠노라고 말했죠. 푸시케는 아름다울 뿐 아니라 뛰어난 지혜와 용기를 지닌 공주라서 운명을 헤쳐나갈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푸른 수염은 산 꼭대기 오래된 성에 사는 왕족으로 지금까지 여러 아가씨와 결혼을 했는데 아내들의 행방이 묘연해 모두 목이 잘려 죽었다는 무서운 소문이 퍼져 있었어요. 푸른 수염과 결혼을 정했지만 왕은 막내 공주를 염려해서 만일의 경우에는 선발된 군대를 보내겠다고 했지만 푸시케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님,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설마 아폴론 신이 저를 골탕 먹이려고 푸른 수염과 결혼하라고 했겠어요? 이건 분명 사연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신들이 정말 저의 목숨을 빼앗을 생각이라면 아무리 도망쳐도 헛수고가 될 거예요. 왕은 푸시케가 지나치게 아름다운 것을 새삼스럽게 한탄하면서 결국 딸이 말하는 대로 하는 수밖에는 도리가 없었어요. 혼례날이 되자 상복을 입은 푸시케는 산 위에 있는 성에 실려가 혼자 남게 되었는데 밤이 되자 푸른 수염이 나타나 푸시케를 화려한 침실로 데리고 갔어요. 신랑은 보기에도 무시무시한 푸른 수염이 얼굴 전체에 나 있었고 가슴과 등도 푸른색이 굵고 딱딱한 털이 뒤덮여 있어 마치 청동거인과 같은 모습이었지만 푸시케는 무서운 괴물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어요. 그건 푸른 수염의 끔찍한 모습이나 거칠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눈 속에 언뜻 조심스러운 빛이 보였고 태도에도 허세를 부리고 있는 기색이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진짜 모습을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런 짓을 했다가는 너는 목숨을 잃게 된다. 진짜 모습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모습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에요?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신은 정말로 부드러운 분이라고 생각돼요. 푸른 수염은 낭패한 듯 했지만 곧 엄한 표정을 지으면서 다시 한번 밤중에 불을 밝혀서 잠자는 내 얼굴을 보면 안 된다고 엄포를 놓았죠. 그날 밤 푸시케는 어둠 속에서 잠자리에 들어 푸른 수염의 겉모습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부드러운 사랑을 받았는데 마치 흰색 깃털에 쌓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푸른 수염의 매끄러운 살결은 갓 태어난 갓난아기가 만지는 것 같았는데 애무만 징하게 하고 가장 중요한 부부의 인연은 맺어지지 않았죠. 첫날 밤 이후 푸시케는 낮 동안에는 하인들의 시중을 받으며 지내고 밤이 되면 어둠 속에서 남편의 애무를 받으며 잠들었는데 며칠이 지나도 부부의 연이 안 맺어지는 것은 첫날 밤과 동일했어요. 의심이 점점 심해지자 푸시케는 마침내 푸른 수염의 정체를 확인하기로 결심하고 불을 밝혔는데 침대에서 등을 구부린 채 웅크리고 자고 있는 것은 천진난만한 얼굴의 미소년 에로스였답니다. 어머, 귀여워라. 푸시케는 무심코 조그만 소리로 외쳤는데 침대 곁에는 에로스가 벗어놓은 하얀 날개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못된 장난에 쓰이는 활과 화살이 걸려 있었죠. 푸시케는 조심스럽게 날개와 화살을 감춘 다음에 잠에 빠져있는 에로스의 옷을 벗기고 사랑스럽게 애무를 해보았는데 에로스는 아직 어린애였죠. 부부의 인연이 맺어지지 못한 이유를 알게 된 푸시케가 가벼운 실망과 장난기로 에로스의 순결의 상징을 잡아당기자 자극을 받은 에로스가 번쩍 눈을 떴어요. 에로스는 상황을 깨닫고 얼굴이 새빨개져서 도망치려고 했지만 날개도 활과 화살도 보이지 않았는데 에로스는 푸시케에게 붙잡혀 그녀의 품에 안기게 되었어요. 나는 신 에로스란 말이야. 놓아줘. 놓지 않으면 엄마한테 일러줄 거야. 에로스가 소리치며 발버둥쳤지만 푸시케는 부드럽게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죠. 에로스는 이렇게 귀여운 도련님이었군요. 그래, 나한테서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거죠? 나를 사랑해줘. 나와 결혼해 주었으면 해. 결혼할 수 없을 텐데 하고 생각했지만 푸시케는 생긋 웃으며 대답했죠. 좋아요. 하지만 어머니와 다른 신들이 찬성해 줄까요? 엄마 외에는 아마 대부분이 찬성할 거야. 제우스를 비롯하여 아폴론이나 아테나도 너같이 아름다운 사람을 신의 동료로 만든 것은 분명히 환영할 거야. 그때 그렇게는 안 된다 하는 말소리와 동시에 아프로디테가 나타났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이냐. 엄마를 속이고 이런 여자와 음란한 짓을 하다니. 에로스는 무섭게 화를 내며 달려드는 어머니로부터 필사적으로 푸시케를 감쌌는데 새파랗게 질려있던 푸시케는 아프로디테가 얼굴색도 약간 변해가는 중년 부인이라 마음이 좀 놓였어요. 아프로디테는 별로 똑똑해 보이지도 않았는데 그녀가 에로스와 함께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바닥에 엎드려 간청을 하자 아프로디테는 분노를 누르고 조금도 웃지 않으면서 말했죠. 그렇다면 내가 에로스의 신부로 어울리지는지 아닌지 우선 엄격한 시험을 해보겠다. 당황하는 푸시케에게 에로스는 살짝 눈짓을 하면서 안심을 시켰어요. 괜찮아. 내가 몰래 도와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러나 푸시케는 이 천진난만한 소년과 결혼할 마음이 없었는데 숨겨두었던 날개와 활과 화살을 가져왔을 때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푸시케는 비틀거리는 척하면서 재빨리 에로스의 엉덩이와 아프로디테의 엉덩이를 화살로 찔렀는데 그 효과는 대단해서 어머니와 아들은 정다운 연인이 되어 푸시케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올림푸스 산으로 돌아가 버렸죠. 그 이후 올림푸스 산에서는 난처한 사태가 발생했는데 아프로디테와 에로스 모자가 공공연하게 연인 사이, 부부 사이처럼 행동하고 아프로디테와 사귀던 아레스가 찾아가도 망신을 주면서 내쫓아 신들은 골머리를 썩었다고 해요. 게다가 이러한 추문이 인간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걱정되어 제우스를 중심으로 회의를 한 결과 형식적이나마 에로스를 푸시케와 결혼시켜 놓자는 결론이 나와서 그녀는 올림푸스 산에 초대되어 신들의 동료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푸시케가 가지고 있던 활과 화살은 올림푸스 산에 오르기 전에 태워버렸어. 그 후로는 에로스의 못된 장난으로 신들이 사랑의 열병에 괴로워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게 되었다죠.